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조주사 자격증, 조주기능사 자격증 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조금 특이하게 땄습니다. 사실 조주기능사를 칵테일을 만들어 보지 않고 취득한 썰인데요. 이거에는 제가 처했던 상황이 있어요. 저는 커피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는데 칵테일이랑 주류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믹솔로지라고 하는 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간단한 딥하지 않은 수업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칵테일을 만들 때 쓰는 기법인 쉐이킹이라든가 스터링, 레이어드 이런 것들이 칵테일을 만들 때 어떠한 기법을 통해서 칵테일을 만들어진다 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우선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14년도에는 그 커피 인 굿스피릿이라는 대회에 참가를 해서 입상을 한번 했었어요. 그것도 물론 그 수업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연습을 해서 입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던 회사에서 라운지 바의 형태로 야간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백바에 주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주사 자격증을 한번 따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러 가지 성격들이 맞물려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주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식 수준의 이상의 것들의 지식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칵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게 메이킹,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칵테일 책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굉장히 그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메이킹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고 많이 해봤고, 그리고 주변에 바텐더 친구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류를 맛보고 볼 수 있는 환경이긴 했어요. 이게 그냥 집에서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근무를 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 술을 제가 다 먹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스키, 진, 럼, 보드카 이런 술들에 대한 구분들을 다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술들을 보고 병 같은 것들을 좀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을 보고 이게 무슨 술인지 아는 정도는 됐습니다. 바를 가서 이렇게 백바를 이렇게 보면, 아니면은 주류 코너를 가거나 술 사는 코너 같은 데나 술 전문적으로 파는 주류상들을 가서 술들을 보고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주기능사에서는 필기 시험을 하나 봐야 되고, 필기가 되면 실기로 39가지의 칵테일을 중에서 3가지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39가지의 칵테일을 다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야 더 다양하겠지만, 이 조주기능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어내는 그 룰 안에 정해져 있는 레시피대로 그 레시피에서 쓰여지는 재료와 가니쉬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술이 어떤 술이고 기법이 어떤 기법이고 저 컵이 무슨 컵인지는 알았지만 이 레시피를 외우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레시피를 외우는 데 집중을 했었고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문제은행이니까 온라인에서 문제은행을 찾았어요. 조주기능사 여러가지 국가기능 시험에 대한 문제은행들이 문제집에서 미리 풀어보잖아요. 우리가 예상 문제집 이런 거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라인에 풀려 있어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한번 싹 다 풀어봤습니다. 다운을 받았나 아니면은 온라인상에서 풀고 채점하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필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책을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책 한 권 사셔가지고 쭉 보시고 풀어보고 맞춰보고, 이론을 저는 읽어보진 않았고 문제를 풀고 그 문제의 답을 보고 외우고, 문제를 풀고 문제의 답을 보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풀어봤습니다.
몇 번 풀고 예상문제집 모의를 보니까 60점 이상이 합격인데 한 70점 이상 8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0점 넘게. 그래서 되겠다. 그래서 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보니까 실기를 봐야 되잖아요. 실기는 사실 레시피만 외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칵테일 이름이 있으면 그 칵테일을 보고 그 칵테일의 이름을 보고 칵테일 잔을 생각했어요. 이 칵테일은 언더락에 나가는 거구나. 이 칵테일은 마티니 잔에 나가는구나. 이 칵테일은 하이볼이구나. 요거를 노트에다가 적어 놓고 칵테일 이름 쓰고 그걸 적어 놓고, 그리고 이 칵테일 그리고 이 칵테일 만들 때 쓰여지는 기법을 적었어요. 그 기법이라고 하면 쉐이킹이 될 수 있고, 스터가 될 수 있고, 레이어드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법은 하나만 들어가요, 보통. 그러면 사실 잔을 보면 그 잔에서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기법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법을 적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주류들을 적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니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웠어요. 사실 이걸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통 기법을 알면 그 컵 안에 만드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얼음을 넣고 그 다음에 기주를 넣고 뭐 섞고 이렇게 하는 순서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거의 다 있거든요. 쉐이크는 쉐이커 통에다가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얼음을 넣고 쉐이킹을 하고 마지막에 넣고, 첫 번째는 잔칠링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 기법을 할 때 써야 되는 방식, 이 기법을 해야 하는 뭐 방식과 순서, 이런 것들을 외워놓은 상태라서 레시피를 외울 때는 그 음료를 딱 떠올리고, 이 음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잔, 이 음료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뭐였지? 그럼 3개. 그럼 이 재료는 순서가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39가지의 그 칵테일을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놓고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보고 읊었습니다. 이거는 하이볼 잔, 기준은 진, 사실 술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술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진이 들어가면 진, 보드카가 들어가면 보드카, 럼이 들어가면 럼, 이런 식으로 외웠고요. 설탕, 레몬, 라임, 사실 들어가는 과일들은 많지가 않아요. 레몬 아니면 라임이고, 레몬즙, 라임즙, 시럽, 설탕이 끝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거를 외워서 딱 깠을 때 그냥 이걸 만드는 방법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외웠어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시험을 보러 가기 전날 밤에도 밤새서 그거를 외웠거든요. 딱 꺼내면은 이거야.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만들어 보진 않은 칵테일들도 많아요. 만들어 보지 않은 칵테일도 많고, 제가 가서 만들었던 3가지 칵테일 중에서도 한 가지는 만들어 보지도 않은 거를 보고 기억해서 순서대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칵테일은 이거를 이렇게 넣는데, 이거는 쉐이킹을 해서 중간에 넣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가니쉬를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외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합격선에 들어서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미있는 방식으로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중요한 가지 한 개가, 예를 들어서 짐, 럼, 위스키, 보드카라고 하면 자격증 시험장에서 어떤 술이 나올지는 몰라요. 대신에 병을 보고 라벨을 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라벨도 좀 볼 줄 아셔야 되고, 많은 주류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시고 하면 시험장에서 나올 법한 가격, 그 정도 가격대의
재료들 그 정도 가격대의 럼이나 진, 보드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드카가 나온다라고 하면 스미노프가 나오고, 진 쓴다고 하면 고든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좀 저렴한 것들을 대회 시험장에서는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한 종류의 주류들의 라벨이랑 병의 모양이랑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고 가시면 그 주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보던 술인데 이게 진이 맞는지, 이게 보드카가 맞는지 이렇게 병 찾아서 보실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준비해서 가시면, 자격증 따시는데 학원 다니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니셔야 되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다가 그냥 뭐 나는 우리 회사에 술도 있는데 한번 험조해보지 뭐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서 응시료만 들었습니다. 그 시험 볼 때 응시료만 들어서 또 떨어지면은 나중에 봐야지 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붙었었던 케이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도전한 것들이 좀 많아요. 커피 관련된 것들도 있고, 조주기능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근무를 하시면서 뭐 정체한다고 느껴지시거나 그러시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길이 보이는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큰 돈이 아니죠. 아예 돈을 들이지 않고 도전을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겁내지 마시고요. 안 되면 많은 거고, 되면 좋은 거고.